먼저 할게요. 네. 3장. 그렇지만 병을 앓는 동안 완전히 의식불명 상태였던 것은 아니다. 그것은 열에 들뜬 미망에 빠지고 의식이 반쯤만 남아있는 상태였다. 많은 것이 나중에 기억났다. 그의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그를 붙잡고 어디로 데리고 나가려 하고 그를 두고 심한 말다툼을 벌이며 싸우는 것 같았다. 그런가 하면 또 갑자기 그 혼자만 방에 있고 다들 나간 다음 그가 무서운지 아주 간간히 그의 동정을 살피려고 문만 살짝 열어보고 그를 위협하며 자기들끼리 뭐라고 쑥덕대고 그를 비웃으며 약을 올리기도 했다. 나스타시아가 자기 옆에 있던 것도 종종 기억났다. 그가 몹시 잘 아는 것 같은 어떤 사람이 있는 것도 알아챘는데 정확히 누구인지 아무리 해도 알아맞힐 수 없자 너무 애같아 눈물까지 흘렀다. 어떨 때는 이렇게 누워있은 지 벌써 한 달은 된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같은 날 하루만 쭉 계속되는 것도 같았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라면 까맣게 잊고 있었다. 대신 잊지 말아야 하는 어떤 것을 잊었다는 사실이 시시각각 기억났고 그렇게 기억이 날 때마다 고뇌하고 괴로워하고 신음하며 광랑 상태가 되거나 끔찍하고 참을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럴 때면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가려고 했지만 언제나 누군가의 그를 완력으로 제지하고 그는 또다시 무기력한 상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다. 마침내 의식이 완전히 돌아왔다. 그것은 오전 10시경의 일이었다. 날이 맑으면 오전 이 시각에는 태양이 항상 긴 햇살을 들이우며 그의 방 오른쪽 벽을 지나 문 옆에 구석을 비추어 주었다. 그의 침대 밑에는 나스타시아 또 그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한 명 서서 몹시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뜯어보고 있었다. 카프탄을 입고 턱수염을 기른 이 청년은 외양으로 봐서는 조합원 같았다. 반쯤 열린 문 너머에서는 주인 아주머니가 방을 엿보고 있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몸을 일으켰다. 이 사람은 누구지? 나스타시아! 그가 청년을 가리키며 물었다. 어머, 이제 정신이 들었나 봐. 그녀가 말했다. 정신이 드셨군요. 노동조합원도 응수했다. 문 너머로 엿보고 있던 주인 아주머니는 그가 정신이 든 것을 알아차리자 곧장 문을 닫고 모습을 감추었다. 그녀는 평소에도 수줍음이 많은 편이라 남과 대화 나누고 사정 얘기하는 것을 버거워했다. 나이는 40살이었고 살이 뒤룩뒤룩 찐 뚱뚱한 몸에 눈도 검었으며 뚱뚱하고 게으른 사람이 대개 그렇듯 심성은 착했다. 생긴 것도 제법 예쁘장했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부끄러움을 잘 타는 편이었다. 그쪽은 누구십니까? 그는 그 조합원을 향해 계속 캐물었다. 하지만 그 순간 다시 문이 활짝 열리면서 나주미인이 들어왔는데 키가 컸기 때문에 몸을 약간 숙여야 했다. 이런 선실 같은 방이 다 있나. 들어오면서 그가 소리쳤다. 항상 이 말을 찢는다니까. 이런 것도 주제의 방이라고. 야, 그래도 정신이 들었다고? 방금 파신카한테 들었어. 방금 정신이 들었어. 나스타시아가 말했다. 예, 방금 정신이 들었습니다. 다시 조합원이 미소를 지으며 맞장구를 쳤다. 그러는 댁은 누구신지요? 갑자기 라주미인이 그를 향해 물었다. 우선 저는 보시다시피 브라주미인이라고 합니다. 다들 라주미인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실은 브라주미인이고 학생이고 귀족 출신이며 이쪽은 제 친구입니다. 그런데 댁은 누구신지요? 저는 조합원 사무실 직원인데 상인 셸로파예프의 심부름으로 용무가 있어 여기에 왔습니다. 이쪽 의자에 앉으시지요. 그러고서 라주미인은 탁자 맞은편 다른 의자에 앉았다. 이봐, 정신이 들어서 참 잘 됐어. 라스콜리니코프를 보며 그가 말을 이어갔다. 나흘째 거의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거든. 사실 숟가락으로 차를 좀 떠먹이기는 했지만 내가 조시모프를 2번이나 데려왔는데 조시모프 기억나? 너를 자세히 진찰하더니 곧장 별일 아니라고 하더라. 어쩌다 머리에 충격을 입었다나 뭐라나 무슨 신경이 어쨌다나 뭐라나 먹는 것도 변변찮고 맥주와 고추냉이도 부족해서 병이 난 것이지만 괜찮대. 곧 씻은 듯 나을 거라니까.
조시모프는 대단한 놈이야. 치료하는 솜씨가 첫 출발치고 괜찮더라고. 뭐 그럼 저는 오래 기다리시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다시 조합원에게 말을 걸었다. 용건이 뭔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야, 로자. 저쪽 사무실에서 사람이 온 것이 벌써 2번째야. 다만 전에는 이분이 아니라 다른 분이 오셨는데 나는 그분에게도 사정 얘기를 했어. 먼저 번에 다녀가신 분은 누구셨지요? 그저께 일인 모양인데 예, 분명히 그렇죠. 그분은 알렉세이 세묘노비치였습니다. 역시 우리 사무실에서 일하고요. 그분이 당신보다는 말이 좀 통할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그야 그렇죠. 확실히 그분이 저보다 더 듬직하지요. 훌륭하군요. 뭐 계속하시지요. 그러니까 아파나시 이바노비치 바우로신을 통해 이분 얘기는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요. 즉 우리 사무실을 통해 당신의 모친께서 당신 앞으로 송금을 하셨습니다. 조합원은 곧장 라스콜리니코프를 향해 말을 하기 시작했다. 당신이 의식이 온전할 경우 당신에게 35루블을 전달해야 하는데 세묘노비치는 당신 모친의 부탁을 받아 아파나시 이바노비치에게서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통지를 받으셨거든요. 아시겠지요? 예, 기억이 납니다만 바흐루신이라면 라스콜리니코프가 생각에 잠기며 말했다. 거 보십시오. 상인 바흐루신을 안다는군요. 라주민이 소리쳤다. 아니 어떻게 의식이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까? 그나저나 이제 보니 당신도 역시 말이 통하는 사람이군요. 아무렴요. 현명한 얘기는 그냥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지요. 바로 그분 맞습니다. 바흐루신, 즉 아파나시 이바노비치. 그 사람은 당신 모친의 부탁을 받아 예전에도 한 번 똑같은 방식으로 당신에게 송금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최근에 자신의 거주지에서 세묘노비치에게 당신에게 35루블을 전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란다는 인사말을 보내온 것입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란다. 라니 최고인걸요? 당신 모친 얘기도 나쁘지 않고 그나저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친구가 정신이 말짱한 것 같습니까? 예? 그야 제가 알 바 아니지요. 저는 그저 영수증 건만 해결했으면 하는걸요. 대충 휘갈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 장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예, 여기 장부가 있습니다. 이리 줘 보십시오. 자, 로자, 좀 일어나봐. 내가 살짝 부축해 줄 테니까 이분에게 얼른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이름자를 대충 끼적여줘. 펜 좀 쥐어주고 좀. 야, 지금 돈 준다는데 물불 가릴 테야? 필요 없어. 펜을 물리치며 라스콜리코프가 말했다. 아니 왜 필요 없다는 거야? 서명하지 않겠어. 제기랄. 영수증도 안 써주고 뭘 어쩌려고. 필요 없어. 돈 같은 건. 뭐? 돈이 필요 없다고? 이 녀석 허튼 소리 하는 것 좀 봐. 내가 증인이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녀석이 이러는 건 그냥 또 마음을 콩밭에 보내놔서 그래요. 하긴 맨정신에도 덜어 이럴 때가 있는 녀석이지만 댁은 사립판단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 녀석을 거들어 줍시다. 즉 그냥 이 녀석의 손을 잡고서 좀 움직여주는 거죠. 그럼 녀석은 서명을 하는 셈치고 자, 좀 해보시죠. 아무래도 다음번에 또 들러야겠습니다. 아니요. 뭐 하러 그런 고생을 합니까? 댁은 사립판단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자, 로자. 손님을 이렇게 붙들어두며 쓰나. 좀 봐라. 기다리고 계시잖아. 그러고는 정말로 진지하게 라스콜리코프의 한 손을 잡고 움직일 태세였다. 내버려둬. 내가 직접 할 테니까. 상대방은 이렇게 말하고는 펜을 잡고 장부에 서명했다. 조합원은 돈을 꺼내놓고 물러났다. 브라보. 이봐. 이제 뭘 좀 먹을래? 응. 라스콜리니코프가 대답했다. 수프 좀 있나? 어제 것이 있긴 한데. 줄곧 그곳에 서 있던 나스타시아가 대답했다. 감자와 쌀이 들어간 건가? 응, 그래. 나도 참 모르는 게 없다니까. 그 스프 좀 갖다 줘. 차도 내오고. 그러지 뭐. 라스콜리니코프는 심히 놀란 나머지 먹먹하고 막연한 두려움에 떨며 이 모든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잠자코 기다려보기로 결심했다. 아무래도 미망은 아닌 모양이야. 그는 생각했다. 이건 정말로. 2분 뒤 나스타시아가 수프를 갖고 돌아왔고 차도 금방 나올 것이라고 했다. 수프와 함께 스푼 2개, 접시 2개, 쇠고기를 위한 소금, 후추, 겨자 등 양념이 골고루 다 나왔는데 이렇게 구색을 갖춘 식사를 받아본 지 참 오랜만이었다. 식탁보도 깨끗한 것이었다. 나스타시우시카, 프라스코비아 파블로브나가 맥주도 2병쯤 내주면 나쁘지 않겠는걸? 우리끼리 한잔하는 거지. 하여간 넉살도 참 좋으셔. 나스타시아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시키는 대로 하러 나갔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여전히 바싹 긴장한 채 야생동물처럼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런 사이에 라주미인이 그의 소파로 옮겨 앉아 상대가 충분히 혼자 일어날 수 있을 법한데도 곰처럼 굼뜬 동작으로 왼손으로는 그의 머리를 받치고 오른손으로는 숟가락을 든 채 그가 대지 않도록 미리 몇 번을 후후 분 다음 그의 입으로 가져갔다. 스프는 그냥 좀 따끈할 뿐이었는데 말이야. 라스콜리니코프는 한 숟가락을 개걸스럽게 삼키더니 이어 또 2숟가락, 3숟가락을 먹었다. 하지만 몇 숟가락을 떠주던 라주미인이 갑자기 동작을 멈추고 이 이상은 조시모프와 상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나스타시아가 맥주를 2병 들고 들어왔다. 차 마실래? 응. 후다닥 가서 차도 좀 가져와, 나스타시아. 차라면 그 의사 선생의 허락이 없이도 괜찮을 테니까. 그나저나 여기 맥주 대령이요. 그는 자기 의자로 옮겨 앉아 수프와 쇠고기를 자기 앞에 갖다 놓고서 사흘은 좋기 굶은 사람처럼 식욕을 뽐내며 먹기 시작했다. 로자, 나는 요새 여기 너희 집에서 매일 같이 이런 식사를 해. 그는 쇠고기를 가득 쑤셔 넣은 입을 최대한 놀려 이렇게 웅얼거렸다. 전부 파셴카 덕분이야. 너희 주인 아주머니가 그야말로 주인 아줌마 노릇을 한답시고 성심성의껏 나를 영접해주고 있거든. 물론 내가 일해달라고 떼를 쓴 건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딱히 마다할 이유도 없지. 나스타시아가 차를 가져왔군. 정말 날렵해. 나스첸카, 맥주 좀 마실래? 어이쿠 장년꾸러기나 실컷 드셔. 그럼 차는 좀 주든가. 좀 따라봐. 잠깐만, 내가 직접 따라줄 테니까 식탁 앞에 앉아. 그는 즉시 차 투전자를 들고 차를 한 잔, 또 한 잔 더 따라준 다음 아침 식사는 그만두고 다시 소파로 옮겨 앉았다. 그러고는 아까처럼 왼손으로 환자의 머리를 감싸 안고 몸을 일으켜 차 숟가락으로 차를 떠먹이기 시작했다. 이번에도 한결같이 유달리 정성스레 차 숟가락을 후후 불어주었는데 이렇게 불어주는 과정이 환자의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체절명의 요소라는 투였다. 라스콜리코프는 남의 도움이 전혀 없어도 몸을 일으켜 소파에 앉을 만한 힘은 숟가락이나 찻잔을 드느라 손을 놀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걸어다닐 만한 힘도 아주 충분히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잠자코 있을 뿐 별로 저항하지도 않았다. 거의 짐승처럼 교활하고 야릇한 어떤 본능이 발동하여 때가 될 때까지 자신의 힘을 숨기고 몸을 사리자 필요하다면 아직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척하자. 하지만 지금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경청하고 탐지하자 하는 생각이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혐오감을 감당할 수 없었다. 차를 10숟가락 정도 받아먹은 다음 갑자기 머리를 빼내고 숟가락을 변덕스럽게 밀쳐내고는 또다시 베개 위로 털썩 드러누웠다. 머리맡에는 이제 정말로 진짜 베개가 놓여 있었는데 깃털이 푸근하고 깨끗한 베갯잎을 씌운 것이었다. 그는 이 사실도 인지했으며 고려 대상에 포함시켰다. 오늘은 파셴카가 딸기잼을 보내주면 좋겠는걸. 이 녀석한테 마실 걸 만들어주려면. 라주미인은 이렇게 말하며 자기 자리에서 앉아 다시 수프와 맥주에 입을 댔다. 주인 아줌마가 어디서 너한테 딸기잼을 갖다 준대? 나스타시아가 5손가락을 쫙 펴 접시를 받치고 차를 설탕채에 걸러내다시피 해서 마시며 물었다. 딸기잼이라면 이 친구야 상점에서 사서 갖다 주겠지. 있잖아 로자, 내가 없어서 한바탕 난리가 났어. 내가 어디 사는지 말도 안 해주고 그렇게 사기꾼처럼 내 집에서 싹
내뺐을 때 나는 갑자기 분통이 터져서 너를 찾아내 혼쭐을 내주기로 결심했어. 바로 그날 행동을 개시했지. 사방팔방 뒤집고 다니며 수소문에 수소문을 거듭했지 뭐냐. 여기 그러니까 지금 이 집은 까맣게 잊은 거야. 하긴 원래 몰랐으니까 절대 기억날 리도 없었겠지. 뭐 그래도 옛날 집이라면 파치 우글로프 근처 하를라모프의 집이라는 것만은 기억나더라고. 해서 그 하를라모프의 집을 찾아 헤맸는데 사실 나중에 보니 그것은 숫제 하를라모프의 집도 뭣도 아니고 부부의 집이었던 거야. 가끔은 정말 헷갈릴 만한 발음이지 뭐냐. 뭐 그러니 화가 나서 미치겠더라고. 어찌나 화가 나던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해보자 싶어서 이튿날 주소 안내소로 갔어. 한데 이게 웬일이냐? 거기서 단 2분 만에 내 주소를 찾아주는 거야. 내가 거기에 등록돼 있더라고. 등록이라고? 그뿐 아니야. 내가 있어 보니까 코벨레프 장군이라는 사람은 그쪽에서도 끝내 못 찾아내더라고. 뭐 얘기하자면 길어. 아무튼 나는 여기 오자마자 당장 내 일을 모조리 알게 됐어. 전부. 이봐, 이제 전부 알고 있단 말이야. 여기 이 여자가 다 봤지. 니코진 포미치와도 인사 나누고 일리아 페트로비치도 소개받고 문지기며 자며토프 씨, 즉 이곳 경찰서 서기인 알렉산드르 그리고리 예비치도 알게 됐고 끝으로 파신카도 알게 됐는데 이거야말로 대단한 영광이었지. 여기 이 여자도 알고 있지만 사탕발림을 잔뜩 늘어놓았던걸? 나스타시아가 능글맞게 웃으며 중얼거렸다. 그쪽은 차에 설탕이나 더 넣으시죠? 나스타시아 니키포로브나. 요 숙회 같은 녀석 정말. 나스타시아는 갑자기 소리 지르며 자지러지게 웃었다. 게다가 나는 니키포로바가 아니라 페트로바야. 웃음이 멎자 갑자기 이렇게 덧붙였다. 알아보시도록 합지요. 그나저나 쓸데없는 잡담은 이쯤 하고 나는 말이야 우선 이 지역에 만연한 편견을 단번에 근절하기 위해 곳곳에 전류라도 흘러보내고 싶었어. 하지만 결국 파신카에 굴복했지. 이봐, 난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어. 그 여자가 그렇게 근사할 줄이야. 네 생각은 어때? 라스콜리니코프는 흥분에 찬 시선을 잠시 떼지 않았지만 입은 꾹 다물고 있었다. 지금도 계속 그렇게 그를 뚫어져라 바라보기만 했다. 심지어 아주 근사하다니까. 라주미는 상대방의 침묵에 조금도 기죽지 않고 그 무언의 대답에 맞장구를 치듯 말을 이어갔다. 또 아주 잘 돼가고 있어. 모든 점에서 두루두루. 뭐라 뭐 이런 종자가 다 있대. 나스타시아가 다시 소리쳤는데 이 대화에서 뭐라 설명할 수 없는 행복의 극치를 맛보는 모양이었다. 이봐, 넌 글러 터졌어. 첫 단추를 끼우는 법을 몰랐던 거야. 그 여자는 그렇게 다뤄서는 안 됐지. 사실 이쪽은 말하자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성격의 소유자거든. 뭐 성격 얘기는 나중에 하고. 다만 예를 들어 대체 어떻게 했기에 그녀가 식사까지 내주지 않는 지경이 됐냐. 또 예를 들면 그 어음은 대체 뭐야? 아니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어음에 서명을 하냐. 또 예를 들면 그 딸 나탈리아 예고로브나가 살아있을 때 오갔던 혼담은 뭐야. 전부 다 알고 있다고. 하긴 내 보기에 이건 섬세한 감정적인 문제이고 나야 이쪽으론 깡통이니까 네가 이해해주라. 참 말이 나온 김에 맹탕 얘기 좀 하자. 야, 네 생각은 어때? 프라스코비아 파블로브나가 첫눈에는 좀 그렇지만 사실 아주 맹탕은 아닌 것 같지. 그래. 라스콜리코프는 먼 산을 바라보며 떨떠름하게 대답했지만 대화를 부추기는 편이 더 이롭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그렇지? 라주미는 대답을 들은 것이 기쁜지 이렇게 소리쳤다. 하지만 사실 똑똑한 건 아니야.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성격의 소유자라니까. 이봐, 실은 좀 얼떨떨해. 정말이야. 그 여자 분명히 마흔은 좋게 됐을 거야. 자기 말로는 36이라고 하고 충분히 그렇게도 보이지만 어쨌거나 나는 맹세코 그녀를 대체로 지적인 차원에서 오직 형이사각의 근거에서 판단해.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는 너의 대수학에 맞먹는 상징 같은 것이 생겨났다는 말씀. 뭐가 뭔지 통 모르겠다니까. 뭐 이건 죄다 허튼 소리이고
어떻든 내가 이미 대학생도 아니고 과외 자리도 옷까지도 뺏긴 데다가 그 아가씨마저 죽었으니 그녀로서는 너를 더 이상 친인척 취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갑자기 경악한 거야. 또 너는 너대로 방구석에 틀어박혀 옛날처럼 지낼 생각은 하지도 않으니까 너를 집에서 쫓아낼 생각을 한 거지. 오래전부터 그럴 작정이었는데 그 어음이 아까워졌던 거야. 게다가 내 입으로 어머니가 갚아줄 거라고 했다니. 그건 야비한 심보에서 내뱉은 소리에 불과해. 실은 우리 어머니야말로 거의 구걸을 해야 할 형편이고 나는 이 집에 계속 눌러 있으려고 밥도 얻어먹으려고 거짓말을 한 거야. 라스콜니코프는 큰 소리로 또박또박 말했다. 그래, 그야 잘한 일이지. 다만 체바로프 씨라고 7등간이자 실무에 능한 사람이 이 일에 끼어든 것이 화근이었어. 그 사람이 없었으면 파셴카는 아무 생각도 못했을 거야. 워낙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편이니까. 하지만 저 실무적인 사람은 부끄러움을 통 모르니까 당연히 대뜸 어음을 변제할 희망이 있는가 하는 문제부터 제기했지. 대답인즉 뭐 그렇다 하는 것이었고, 그 이유인즉 125루블의 연금으로 살아가면서 자기는 끼니를 굶을지라도 로젠카만은 구해줄 어머니가 있었고, 또 오빠를 위해서라면 노예의 길도 마다하지 않을 여동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뭐 하는 거지. 바로 이게 그가 믿는 구석이었던 거야. 왜 몸을 들썩거리고 그래? 야, 나는 지금 내 얘기를 속속들이 다 알아냈어. 네가 파셴카와 친인척처럼 지낼 때 허물없이 군 건 참 잘한 일이야. 이제 와서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지만, 한데 뭐가 문제냐면 정직하고 감수성 예민한 사람은 솔직하게 다 터놓는 반면에 실무적인 사람들은 가만히 듣고 주워먹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는 싹 다 먹어치우려 들거든. 하여튼 그녀는 이 어음을 저 체바로프에게 약속음처럼 양도한 모양이고, 그쪽에서는 조금도 멋쩍어하는 기색 없이 형식적 절차에 따라 지불을 요구해왔어. 이런 사정을 전부 알게 된 나는 이 작자의 양심 세탁을 위해 또 전류라도 흘러주고 싶은 마음에 굴뚝 같았지만, 그 무렵 파셴카와 조율이 잘 됐고, 그래서 네가 돈을 갚는다는 것을 보증할 테니 이 사건을 아예 초장부터 전부 중지해달라고 요구했지. 이봐, 내가 네 보증을 섰단 말이야. 듣고 있냐? 체바로프를 불러서 10루블을 쑤셔주고 서류는 돌려받았어. 자, 그리하여 영광스럽게도 이것을 그대 앞에 내놓게 되었으며 이제는 그대의 말만 효력 있는 셈인데, 자, 받아두시고 흔히 하는 방식대로 서류의 끄트머리는 살짝 찢어뒀어. 나중에 우와, 소리 너무 예쁘다. 어디 있을까? 선생님이신 것 같으세요. 네네. 뻐꾸기 소리. 라즈미는 차용증을 탁자 위에 꺼내놓았다. 라스콜리코프는 힐끗 보더니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벽 쪽으로 돌아 누워버렸다. 라즈미인도 기어코 삐쳐버렸다. 알았어, 임마. 그가 1분 뒤에 말했다. 내가 또 병신짓을 했군. 네 기분 좀 띄워주고 수다를 떨어 위로나 해줄까 생각했는데 괜히 화만 돋은 모양이다. 내가 정신없이 헛소리를 할 때 누군지 못 알아본 것이 너였어? 라스콜리코프가 역시 1분 정도 침묵하고 있다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물었다. 응, 나였고 내가 자묘토프를 한번 데려왔을 때는 유달리 미쳐 날뛰시더군. 자묘토프라고? 그 석이 말이야? 대체 왜? 라스콜리코프는 재빨리 돌아눕더니 라주미인을 뚫어져라 응시했다. 아니, 너 왜 그래? 왜 그리 펄쩍 뛰는 거야? 너와 인사를 나눴으면 하더라고. 그쪽에서 먼저 그러고 싶어 했어. 나와 네 얘기를 많이 주고받았거든. 안 그랬으면 내가 어디서 네 얘기를 이렇게 많이 알아냈겠어. 멋진 친구던걸? 아주 놀라운 녀석이었어. 물론 그 나름대로 그렇단 소리지만 이제는 친구나 다름없지. 거의 매일 만나고 있으니까. 실은 나도 이 동네로 이사 왔어. 아직 몰랐지.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 그 친구랑 라비자 집에도 2번 갔지. 라비자라고 기억나? 라비자 이바노브나 말이야. 내가 혹시 무슨 헛소리를 했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대는 정녕 넋이 나갔습죠. 뭐라고? 헛소리를 하던? 뭐라고 했냐고? 알만하잖아. 헛소리를 하면 뭐라고 하는지. 뭐 이제 시간이 아까우니까 본론으로 들어가자.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학생모를 잡았다. 뭐라고 헛소리를 했냐니까. 에이, 또 그 소리야. 무슨 대단한 비밀이 있다고 그렇게 노심초사냐? 걱정 붙들어 매셔. 백작 부인 얘기는 전혀 안 했으니까. 무슨 불도그니 귀걸이니 무슨 목걸이니 크레스토프스키 섬이니 무슨 문지기니 니코진 포미치니 부서장 일리아 페트로비치니 말을 참 많이도 했지. 그 밖에도 그 양말짝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보입니다. 참 지대한 관심을. 그걸 내놓으라고 엄청나게 징징거리시더구먼. 결국 자묘토프가 향수를 뿌리고 반지를 잔뜩 낀 손으로 방안을 구석구석 다 뒤져 내 양말을 찾아서는 그 걸레 쪽을 그대 앞에 대령했단 말씀. 그제야 비로소 안심이 되셨는지 꼬박 24시간 동안 그 걸레 쪽을 손에 꼭 붙들고 계시던 걸 빼낼 수도 없었어. 분명히 지금은 내 이불 밑에 어디 있을 거야. 또 바짓단에 달린 술장식을 내놓으라고 애원했어. 그것도 눈물까지 흘리면서. 우리는 당최 무슨 술장식을 말하는 거냐고 집요하게 캐물었지. 하지만 뭐 하나 알아먹을 수가 있어야지. 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자. 여기 35루블이 있어. 이 중 10루블은 가져간다. 사용 내역은 2시간쯤 후에 제시할게. 그 사이에 조시모프에게도 알려줘야겠어. 11시가 지났으니까 안 그래도 진즉에 이리로 왔을 텐데. 그리고 나스첸카, 내가 없을 때 자주 들러 이것저것 좀 봐줘. 저기 마실 거나 뭐 달리 필요한 건 없는지. 파신카에게는 지금 내가 뭐가 필요한지 말해놓지. 그럼 또 봅시다. 주인 아주머니를 파신카라고 부르다니. 아유, 정말 능글맞은 인간이야. 나스타시아는 그의 뒤통수에 대고 이렇게 말했다. 그러고 나서 문을 열고 엿듣기 시작하더니 결국 참다 못해 직접 아래쪽으로 뛰어갔다. 그가 저기서 주인 아줌마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궁금해 죽을 지경이었던 것이다. 대체로 그녀는 라주미인에게 홀딱 반한 것이 분명했다. 그녀가 나가고 문이 닫히자 환자는 이불을 걷어차고 반쯤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온몸이 타들어가고 경련이 일 만큼 초조한 상태에서 그들이 없어지면 당장 일에 착수하려고 어서 빨리 그들이 나가주기만을 기다렸던 것이다. 하지만 무슨 일에 착수했단 말인가. 그는 지금 꼭 일부러 그런 양 다 잊어버린 것 같았다. 오 주여, 오 뻐꾸기여. 저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 모르고 있는지 그 한 가지만 말해주십시오. 설마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내가 누워있는 동안 그냥 모른 척 약을 올려놓고서 나중에 갑자기 들어와 벌써 오래전에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냥 잠자고 있었다고 말한다면 이제 어떡하지? 정말 일부러 그런 양 다 잊어버렸어. 갑자기 잊어버렸다가 방금 기억났는데. 그는 방 한가운데 서서 괴로운 의욕에 빠진 채 주위를 둘러보았다. 문으로 다가가 문을 열고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하려던 일이 이건 아니었다. 갑자기 기억난 듯 벽지 밑에 구멍이 나있던 구석으로 달려가 샅샅이 살펴보고 구멍 속에 한 손을 집어넣어 해적이기도 했지만 이것도 아니었다. 페치카로 가서 뚜껑을 열고 잿더미 속을 해적여 보았다. 바짓단에 달려있던 술장식과 걸레처럼 찢어진 호주머니 조각이 그때 그가 버린 모습 그대로 뒹굴고 있었으니 그렇다면 아무도 보지 않았다는 소리다. 그 순간 방금 라주메인이 말한 양말짝이 생각났다. 사실 그것은 정말로 소파의 이불 밑에 있었지만 그때 이후로 워낙에 닳고 더러워져 제 아무리 자묘토프라도 물론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었으리라. 어라, 자묘토프라고, 경찰서라고. 경찰서에서 나를 왜 부르지? 소환장은 어디 있는 거야? 어라, 내가 혼동을 했군. 경찰서에서 부른 건 그때였잖아. 나는 그때도 양말짝을 살펴봤고 지금은 아팠구나. 그나저나 자묘토프는 왜 왔을까? 라주미는 그를 왜 데려왔을까? 그는 다시 소파에 앉으며 힘없이 중얼거렸다. 이건 또 뭐지? 계속 이러는 건 여전히 미망에 들떠있기 때문일까? 아니면 현실인 걸까? 아무래도 현실인 것 같군. 아, 기억났다. 도망치자. 한시라도 빨리 도망치는 거다. 반드시 도망쳐야 해. 그래. 하지만 어디로? 내 옷은 어디 있지? 구두도 없잖아. 놈들이 치워버렸구나. 감춰버렸어. 알만하다. 아, 여기 외투는 있군. 놈들이 놓친 거야. 자, 책상 위에 돈도 있고. 천만다행이다. 자, 어음도 있고 내가 돈을 챙겨 나가서 다른 집을 빌리면 놈들이 무슨 수로 찾아내겠어. 그렇지. 아참.
주소 안내소는? 찾아내겠군. 라즈민이 찾아낼 거야. 차라리 아예 도망치자. 멀리. 아메리카로 도망치고 놈들은 엿이나 먹어라. 어음도 챙기자. 그쪽에서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또 뭘 챙겨야 할까? 놈들은 내가 아픈 줄 안다. 저들은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단 말씀. 헤헤헤. 놈들의 눈을 보고서 나는 놈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지. 계단만 무사히 내려가면. 하지만 그 옆에서 경찰 놈들이 지키고 있으면 어떡하지? 이건 뭐야? 차인가? 아, 여기 맥주도 반 병이나 남아있구나. 차갑다. 그는 아직 한 잔 분량은 남아있는 맥주병을 집어 가슴속에 불을 끄는 것 같은 쾌감을 느끼며 단숨에 벌컥벌컥 들이켰다. 하지만 1분도 지나지 않아 머릿속에 취기가 확 돌면서 가벼운, 심지어 유쾌한 오한이 등골을 훑고 지나갔다. 그는 자리에 누워 이불을 잡아당겼다. 가뜩이나 병적이고 밑도 끝도 없는 생각들이 점점 더 격렬하게 뒤엉키더니 곧 가볍고 유쾌한 잠이 그를 휘어감았다. 그는 쾌감을 맛보며 베개에 머리를 대고 다 찢어진 옛날 외투 대신 지금 그의 몸을 덮은 포근한 소미불을 더 꼭 감싸고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치유를 위한 깊디 깊은 잠속으로 푹 빠져들었다. 그는 누군가가 방에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서 잠에섰겠는데 눈을 뜨고 보니 라주미인이 문을 활짝 연 채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며 문지방에 서 있었다. 라스콜니코프는 얼른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그를 쳐다보았는데 뭔가를 기억해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았다. 아, 안 자고 있었구나. 나야, 나스타시아. 보따리 좀 이리 가져와. 라주미인이 아래층을 향해 소리쳤다. 이제 사용 내역을 받아야지. 몇 시야? 라스콜리니코프가 불안스레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다. 이 녀석 참 쌕쌕거리며 잘도 자던걸? 밖은 저녁이야. 6시쯤 됐을걸? 6시간은 좋게 넘도록 잤어. 맙소사, 내가 정말 왜 이러지? 뭐가 왜 이래야? 몸 좀 생각해라. 어디 급히 갈 때라도 있어. 데이트라도 하러 가야 돼? 어제는 시간이 전부 우리 것인걸? 거의 3시간이나 기다렸단 말이야. 2번쯤 들렀는데 계속 자고 있더라고. 조신모프에게도 2번쯤 가봤는데 계속 집에 없지 뭐냐. 뭐 괜찮아, 올 테니까. 녀석도 역시 볼 일이 있어 집을 비웠을 테고. 사실 오늘 나 이사했어. 숙부님과 함께 전부 다 옮겼지. 사실 지금 숙부님이 우리 집에 와 계시거든. 그럼 제기라 본론으로 들어가자. 보따리 좀 이리 줘봐. 나스첸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아참, 너 몸 상태는 좀 어때? 나는 건강해. 아프지 않다고. 나주민, 여기 온 지 오래됐어? 3시간은 기다렸다니까? 아니, 그 전에 말이야. 그 전이라니 무슨 소리야? 언제부터 여기를 드나들기 시작했냐고. 아까 너한테 계속 얘기했는데 설마 기억 안 나? 라스콜리코프는 생각에 잠겼다. 아까 있었던 일이 꼭 꿈속에서의 일처럼 어슴풀에 어른거렸다. 혼자 힘으로는 기억해낼 수가 없어. 의문이 담긴 눈으로 라주민을 바라보았다. 상대방이 말했다. 잊어버렸구나. 아까도 내 눈에는 네가 여전히 제정신은 아닌 것 같더라니. 이제는 잠을 푹 자서 좀 회복이 된 거야. 정말 훨씬 더 좋아 보여. 장한 녀석. 자, 그럼 본론으로. 이제 기억이 슬슬 날 거야. 이쪽을 좀 봐라, 이 친구야. 그는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는데 이 보따리에 퍽이나 구미가 담기는 모양이었다. 이게 임마 믿든 말든 여우 마음에 걸렸거든. 이놈을 어떻게든 사람을 만들어야 하잖아.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부터 시작하자. 이 모자 어떠냐? 그는 보따리에서 상당히 훌륭하면서도 몫이 평범하고 저렴한 학생모를 꺼내며 말을 시작했다. 어디 잘 맞는지 볼까? 나중에 좀 있다가. 라스콜리코프는 만사가 딱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안 돼, 로자. 뻗대지 좀 마라. 나중이면 늦어. 게다가 나는 밤새도록 잠도 못 잘 거야. 치수도 안 재고 어림짐작으로 샀거든. 딱 맞네. 모자를 씌워보며 그는 의기양양하게 소리쳤다. 이야, 치수가 딱 맞는걸? 머리 장식품이란 말이야. 임마, 옷차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일종의 소개장이랄까? 내 친구 중에 투르스차코프라는 녀석은 어디 공공장소에 들어갈 때마다 다른 사람은 전부 모자나 학생모를 쓰고 있는데 자기만 꼭 모자를 벗어. 다들 그 녀석이 노예 근성에서 그런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냥 새둥지 같은 자기 모자가 부끄러워서 그러는 것일 뿐이야. 부끄러움을 정말 많이 타는 녀석이거든. 자, 나스첸카 양, 여기 모자가 2개가 있는데 이 파머스틴 그는 구석에서 라스콜니코프의 찌그러진 둥근 모자를 꺼냈는데 이유는 모르겠으나 그것을 파머스턴이라고 불렀다. 이 파머스턴 쪽이요? 아니면 이 보석 같은 물건 쪽이요? 어디 값을 매겨봐. 로자, 어떻게 생각해? 얼마 주고 샀게? 나스타시우시카, 어때? 그는 라스콜니코프가 침묵하는 것을 보자 그녀에게 물었다. 한 20코페이카쯤 줬겠네. 나스타시아가 대답했다. 20코페이카라니, 이런 바보가 다 있나? 속이 팍 상한 그는 소리를 질렀다. 요즘은 20코페이카 갖고는 내 몸뚱어리도 못 사는 세상이야. 80코페이카나 줬단 말이야. 그나마도 중고라서 그래. 실은 조건이 하나 붙어있지. 쓰고 다니다가 낡으면 내년에 다른 걸 공짜로 준다니. 횡재지 뭐. 자, 이제 우리가 김나지움 시절에 주고받던 농담대로 미 합중국으로 넘어가 볼까? 미리 일러두자면 이 바지가 자랑스럽도다. 그러고는 가벼운 여름용 울 소재로 된 회색 바지를 라스콜니코프 앞에 펼쳐놓았다. 구멍도 얼룩도 없고 중고라곤 해도 충분히 쓸만한 데다가 조끼도 똑같은 느낌이고 같은 색이고 말이야. 요즘 유행에 딱 맞지. 중고면 어때? 사실 그 편이 더 나아. 더 보들보들하고 더 부드럽지. 이봐 로자, 요즘 세상에 출세하려면 내 생각으로 항상 계절에 맞는 옷차림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1월에 아스파라거스를 살 생각만 하지 않으면 지갑에 몇 푼 정도는 보존할 수 있거든. 지금 사온 것도 똑같아. 지금은 여름철이니까 여름 옷을 샀는데 가을철이 오면 기왕지사 더 따뜻한 옷이 필요해지니까 이놈은 어차피 버려야 될 테고, 더군다나 그때쯤 되면 이놈이 저절로 알아서 마모될 거야. 딱히 사치를 부려서가 아니라 내적인 구조의 특성상 말이야. 자, 값을 매겨봐. 내 생각엔 얼마 줬을 것 같냐? 2루블하고도 20코페카 올시다. 꼭 기억해 둘 게 있는데 이번에도 아까 같은 조건이야. 이 녀석들을 입다가 다 떨어지면 내년에 다른 옷을 공짜로 얻을 수 있다는 말씀? 페제아프 상점에서는 이런 식으로만 장사를 해. 한 번 돈을 내면 평생 그걸로 충분해. 안 그러면 그 다음번엔 안 갈 테니까. 자, 이 구두를 좀 볼까? 어때? 사실 중고인 건 보여도 2달 정도는 거뜬히 신을 거야. 나름대로 물 건너온 진짜 외제거든. 영국 대사관의 비서가 지난주 톨쿠치 시장에 내놓은 거야. 엿새밖에 산지 않았는데 돈이 몹시 궁했나봐. 가격은 1루블 50코페이카. 잘 샀지? 발에 안 맞을 수도 있잖아. 나스타시아가 일침을 가했다. 안 맞다니? 그럼 이건 뭐냐? 그러곤 주머니에서 진흙이 덕지덕지 말라붙어 있고 구멍이 숭숭 뚫린 라스콜리니코프의 낡아 빠진 구두 한 짝을 끄집어냈다. 혹시나 싶어서 들고 갔는데 그쪽에서는 이 회개망측한 녀석을 갖고서도 신발의 크기를 제대로 맞춰주더라고. 이 모든 일을 성심성의껏 했단 말이야. 셔츠 문제는 주인 아줌마와 상의를 좀 했어. 첫째, 루바시카 세장은 마직이지만 깃은 요즘 유행하는 모양이고. 자, 그리하여 모자가 80코페이카, 다른 옷이 2루블 25페이카, 다 합치면 3루블 5코페이카야. 또 구두가 정말 좋은 것이라 1루블 50코페이카, 다 더하면 4루블 55코페이카. 여기에 한꺼번에 왕창 흥정해서 산 셔츠 값이 5루블. 그래서 전부 합하면 정확히 9루블 55코페이카야. 거스름돈 45코페이카는 전부 5코페이카짜리 동전인데, 자, 받아도. 이렇게 로자, 너는 지금 옷 한 벌이 멀쩡히 마련된 셈인데 내 생각으로 네 외투는 아직 쓸만할 뿐더러 특별한 품격마저 있는 것 같아. 샤르메르 상점에서 새로 맞춘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 양말이나 나머지 자질구레한 물건은 너에게 일임한다. 우리에게 남은 돈은 25루블인데 파셴카와 방세 지불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 아까도 말했지만 완전히 무한 신용이거든. 이봐, 이제는 셔츠를 좀 갈아입자. 그 루바시카 속에 지금 병균이 숨어있을 것만 같다. 야, 내버려둬. 싫다니까. 라스콜리코프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는데 라주미인이 옷을 어떻게 샀는지 놓고 억지스럽다 싶을 만큼 익살스럽게 늘어놓는 보고를 듣자니 역겨웠던 것이다. 임마, 그럴 수는 없지. 그럴 거면 내가 미쳤다고 발바닥이 마르고 닳도록 돌아다녔냐? 라주미인은 계속 고집을 부렸다. 나스타시우시카, 쑥스러워할 것 없으니까 좀 도와줘요. 옳지, 그렇지. 그러고는 라스콜니코프가 뻗대는 건 아랑곳 않고 어쨌거나 셔츠를 갈아입혔다. 상대방은 베개 위로 나자빠져 2분 정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좀처럼 떨어질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걸 다 무슨 돈으로 샀지? 마침내 그가 벽을 보며 물었다. 무슨 돈이냐고. 야, 너 진짜 너무한다. 바로 내 놈의 돈으로 샀다. 아까 바우루신이 보낸 조합원이 다녀갔고 돈은 어머니께서 송금해 주신 거잖아. 설마 그것도 까먹었냐? 이제 기억난다. 라스콜니코프는 오랫동안 음울한 표정으로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라주미인은 얼굴을 찌푸리며 불안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문이 열리면서 키가 크고 몸집이 다부진 사람이 들어왔는데 얼굴을 봐선 라스콜니코프도 이미 조금은 아는 사람인 것 같았다. 조시모프, 드디어 왔구나! 라주미인이 기뻐서 환호성을 질렀다. 세 명이 사니까 되게 짧은 것 같아.